대구시가 엑스코의 매출 조작 사건을 이미 지난해부터 묵인해왔습니다.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대형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더 늘리기 위해선 농가의 노력은 물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가 절대적으로 제한받는 농업진흥지역이 다음 달 상당 부분 해제되거나 변경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도 떨어져 선선하겠고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은 10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은 다소 선선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이 1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8, 9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엑스코의 매출 조작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의 출자 출연기관에서 대형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9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엑스코 확장 공사 과정에 대규모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엑스코 임직원 4명이 구속됐고 그해 연말 대구시 감사에서는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출자 출연기관에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고 엑스코도 자체적으로 윤리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엑스코는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열며 수억 원의 매출 누락을 통해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린에너지 엑스포의 공동 주관사로서 매출 조작을 알아챈 한국에너지신문이 지난해 중순부터 7차례나 공문을 보내면서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는 출자 출연기관인 엑스코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사실을 지난해 말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엑스코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청의 한 간부는 엑스코 이사 자격으로 올해 3월과 4월 2차례나 이사회에 참석하며 이 문제를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규정 위반이나 비리나 향행 이런 등의 집단을 엄단 감사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횡령이나 비리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엑스코의 매출 조작은 명백한 회계 비리인 것이 드러났고 시민단체는 횡령 의혹까지 제기하며 검찰의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엑스코 지분의 77% 이상을 보유하며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시. 대구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2016 타이어뱅크 프로야구 KBO 리그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면서 팀당 30경기 정도를 치렀는데요. 지역 연고팀 삼성은 현재 7위에 머물러 있어 정규리그 5연패를 달성한 팀이 맞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부진의 원인을 알아보고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를 짚어봅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우승 후보 영순위는 아니었지만 시즌 전까지 당연히 상위권으로 분류됐던 삼성. 하지만 지난주 연휴 시작 전엔 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박성민, 채태인, 임창용 등 팀을 떠난 선수가 많은 데다 부상의 여파로 팀 전력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충격적인 상황. 하지만 팬들은 담담했습니다. 언제나 이겼으니까 올해는 그냥 쉬어가도 그게 팬 아닙니까? 아쉬운 거 없고요. 다만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삼성 화이팅입니다. 운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경기다 보니까 안 다치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감이 커지며
부진을 거듭하던 발디리스를 2군으로 보내며 분위기 반전을 꾀한 삼성. 이후 어린이날 연휴 동안 3승 1패. 특히 연장 승부 끝에 잡은 일요일 SK전으로 5위 KT를 반게임 차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많이 빠져나갔죠. 하지만 저희들은 빠져나간 선수를 잘 메우니까 몇 게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오르며 여름에 강한 삼성에겐 유리함이 더해지는 데다 이번 주말엔 마운드의 중심 차우찬도 복귀하지만 어느 해보다 팀 간 전력차가 크지 않아 쉽지 않은 여름이 예상되는데요. 부진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 할지 과감한 결단과 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빠른 처방이 없다면 올 시즌 가을 야구를 자신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다음 달부터 외국산 담배가 군 PX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군납 담배 시장은 외국계 회사에 10년 전부터 개방이 됐지만 입찰에서 밀려서 사실상 KT&G가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국산 담배 잎을 쓰지 않는 외산 담배의 PX 진출에 국내 잎담배 농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잎담배 농가가 밀집한 안동시 도산면. 작황도 좋고 수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농민들이 일손을 멈췄습니다. 외국산 담배에 PX 군납 소식 때문입니다. 영향이 많지요. 안 그래도 잎담배 입지가 좁아지는데 필립모립스와 BAT 등 외국 담배 업체들이 지난 3월 소송을 통해 PX 납품 선정의 문제를 제기하자 국군복지단이 10년 만에 말보로 등 2종의 외산 담배의 납품을 결정했습니다. 어렵게 지켜왔던 군납 담배 시장마저 외산 담배가 진출하게 된 겁니다. 지난해 외국산 점유율은 41.6%로 역대 최고, 완제품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원료인 잎담배는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KT&G와 100% 계약 재배로 잎담배를 생산하고 있고 경북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당장 수매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KT&G의 군납 물량이 줄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잎담배는 한 잎 퍼리도 안 들어가고 외국 담배 100% 다 해와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밥줄을 끊어놓는 겁니다. 지난 2002년 외국산 담배 개방 이후 국내 잎담배 경작지는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필립 모립스를 제외한 해외 담배사들은 향후에도 국내 잎담배 구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다음 달 또 개발 행위가 절대적으로 제한받는 농업진흥지역도 상당 부분 해제되거나 변경됩니다. 경북도 내에서는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이상이 이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근식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담장과 한쪽이 맞닿아 있는 논입니다. 앞뒤로 도로가 개설되고 도심이 확장되면서 언제부턴가 인근 들판에서 분리돼 도심 속 자투리 땅이 돼버렸습니다. 이 논도 중간으로 도로가 뚫고 지나가 이젠 산비탈 다락논이 됐습니다. 이처럼 경북도 내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우량농지의 이점을 상실한 8,479헥타르가 다음 달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농업 6차 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후 2007년에 이어 10년 만의 조치입니다. 시군별로는 경주가 1,288헥타르로 가장 많고 예천, 경산, 상주 순으로 대상 면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제 도로라든가 철도 개선, 도시화 등을 해서 이제 짜투리 면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면적들을 진흥지역에서 해제함으로써 그동안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이라든가 이런 데 크게 이바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진흥지역 해제에 이어 전체 3.5%인 5,296헥타르는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토지에는 그동안 행위가 금지됐던 승마시설과 야영장, 농어촌 체험, 관광시설, 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7일까지 읍면동에서 대상 지역을 열람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의 수출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은 물론이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참외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세척과 선별을 거치면 포장이 되는데 이 참외들은 곧 배에 실려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성주 월항농협을 통해서만 일본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4개 나라에 139만 달러, 16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국내보다 15%가량 싸게 수출되지만 요즘 같은 대량 출하기에는 참외 수급 조절에 한몫을 하면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가 조직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농협조합원들이 안정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화를 함으로써 철저한 선별, 세척 하에 다변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참외뿐만 아니라 새송이버섯, 배, 풍기인삼, 포도 등 모두 20여 개의 농작물이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8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액도 갈수록 늘어 지난 2014년에는 2,700만 달러, 지난해에는 3,025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17%가량 늘어난 3,800만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따른 그 박람회를 참석하고 그러고 바이어 등 초청을 하여 그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그러고 산지에서는 그 유망 품목을 발굴하여 FTA를 통해 오히려 우리 우수 농산물을 수출하는 기회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농업 침체 속에 새로운 돌파구 또 6차 산업도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에 2차 산업인 제조 가공업, 여기에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건데요. 7국군이 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오는 12일 7국군 농업기술센터의 문을 여는 농업 6차 산업관. 종합가공실에서는 7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추출, 건조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합니다. 음료와 잼, 과자와 빵, 떡 등 다양한 시제품은 평가와 검사를 거친 뒤 마케팅,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상품화됩니다. 참외라든지 지금 딸기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특히 그 7국은 양봉 특구입니다. 그래서 꿀을 활용한 그런 제품 개발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7국군은 다품종 소량 생산인 지역의 농업 특성과 대구, 구미와의 대도시 근접성을 감안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창업 농가를 육성해 농산물 가공 교육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운영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1차 단순 가공만 해서 식품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완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판매 등 6차 산업화 전 과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농업 6차 산업관의 개관으로 침체에 빠진 7국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관련법의 예외 규정 적용을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승인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5월 1조 원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매년 커지는 전력 비용 부담 때문에 오는 2022년까지 화력발전소를 건립해 자가 발전 비율을 현재 46%에서 80%까지 끌어올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지역이어서 석탄 화력발전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포스코는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예외 규정에 대해 법제처의 법적 요건 해당 여부를 질의했고
포스코의 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줄이고 전력수급 계획에 석탄 화력 비중을 줄인다는 방침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투자촉진위원회는 환경부 등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서와 시민 33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고,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정부의 화력발전소 건립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정말 암담한 포항경제 현실과 돌파구를 생각할 때에 하루속히 확답을 주어야 되고, 이런 대답이 없이 계속 갈 때에는 포항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 화력발전소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주민 환경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석탄화력은 부정적입니다. 그런 마당에 시민의 대표로 뽑힌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나서서 석탄화력을 두둔하면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을 신경 쓰지 않은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추진 여부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업계의 영업이익이 개선돼 올해 철강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3.7% 늘어난 6,598억 원을 기록했고, 동국제강은 영업이익 566억 원을 기록해서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철강업계의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을 비롯해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 판매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늘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월세 시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매매와 전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최근 저금리로 월세 거래가 늘고 있어 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전국의 6천여 명의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월세 시세를 알려줍니다. 새로 제공하는 정보는 전국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수도권 그리고 대구, 부산 등 5대 광역시에 있는 오피스텔 월세 시세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챌린지 선두 안산을 잡은 대구FC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A컵 32강에서 클래식 선두인 FC 서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구FC는 올 시즌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클래식 선두팀인 FC 서울과 3년 만에 펼치는 맞대결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구FC는 이영진 감독과 최정한, 이재권 등 서울FC 출신들의 활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32강전 최대 빅매치인 FC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대구FC가 승리를 거두면 지난 2008년에 기록한 이 대회 4강 이상의 성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도 오늘부터 잠실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원정 3연전을 펼칩니다. 지난 주말 SK와의 3연전에서 일요일 경기 연장 끝내기 역전승을 포함해 2승 1패를 기록한 삼성은 마산에서 NC에게 3연패를 당하고 온 LG를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가 중위권 도약과 함께 순위 싸움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7위를 기록 중인 삼성과 상대팀 LG는 승차 없이 8위, 이번 주말 맞붙는 롯데는 승차 없는 6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이번 한 주가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삼성에겐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 달서구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 구의원, 달서구청 관계자들이 어제 구 현안을 놓고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서아울렛 주변 도시 활력 사업과 성서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또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교육국제화 특구 등 25개 중점 현안 사업을 놓고 우선순위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일요일까지 90회간 펼쳐졌던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에 총 2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한 가운데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현재까지 활동 중인 심수관 가문의 후손과 국내 사기장들의 연이은 강연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을 무료 입장하도록 해 젊은 층의 참여가 많이 는 것으로 조직위 측은 평가했습니다. 달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이달 23일까지 제품과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사업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장 9개월의 개발 기간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술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을 주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개발 공정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하는 기술 개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곳곳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역은 앞으로 10에서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은 다소 선선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 16도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17도를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인데요. 낮 기온은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15도 안팎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오후에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